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죠? 주방을 당장 점검하세요. 두바이 최고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로비를 가득 메운 썩은 듯한 향에 투숙객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라일라 총괄 셰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바로 어제 도착한 그녀의 비밀 무기, 썩은 배추의 향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데저트 오이시스의 총괄 매니저 라일라 알마크툼입니다.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으로 전통 아랍 요리와 현대적 퓨전을 결합한 요리로 주목받아왔지만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두바이의 기록적인 폭염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전용기로 공수해오는 최고급 식재료들이 너무나 빨리 시들어버렸거든요. 특히 이번 여름은 달랐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날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최첨단 냉장 시스템으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어요. 라일라, 이번 달 폐기 비용이 얼마지?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 달간 버려진 식재료 비용이 무려 150만 디르함 약 5억 원에 달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억이 넘는 돈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셈이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비용 절감이 시급해요. 경영진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비용을 줄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어요. 최고급 식재료를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특히 채소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들여온 채소들은 저녁이면 시들어버렸고 타임은 이틀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허브류도 마찬가지였고 로즈마리조차 향을 잃어갔죠. 매일 아침 식재료를 검수하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폐기예요. 손님께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방장의 말에 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수백만 원어치의 식재료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터였어요. 최상의 맛을 기대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시들어버린 채소로 요리를 낼 순 없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평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신선하지 않은 채소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시작된 악평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라일라, 이대로 가다간 미슐랭 스타를 잃게 될 거예요. 동료 셰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슐랭 인스펙터의 방문 이후 우리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에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진공 포장기를 도입해보고 최신식 냉장고도 수십 대 들여왔죠. 심지어 식재료 공급 횟수를 하루 2번으로 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주방 쓰레기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총괄 매니저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경영진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였죠.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썩은 배추였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제가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운 그 자극적인 향에 미소 지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향은 우리 레스토랑의 위기를 해결해준 구원자의 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라일라, 한국관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수석 셰프 아흐메드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건 2주 전에 담근 김치입니다. 한국 부스의 셰프가 내민 그릇 속 선명한 붉은색 채소를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준화된 채소라고. 더구나 이 두바이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맛을 봐주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발효된 채소라는 말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아흐메드가 먼저 김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평소 과묵하던 아흐메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김치를 한 조각 집어들었죠. 입안에 넣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신선한 아삭함과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진 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준화된 채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싱싱했어요. 더 놀라운 건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 냉장고입니다. 한국 셰프가 보여준 냉장고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혁신 그 자체였어요. 채소류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다르죠. 이 냉장고는 각 식재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 같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경영진에게 보고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한국 제품이라고. 게다가 김치라는 발효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라고.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 김치 냉장고를 들인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구매팀장은 독일제 최신형 냉장고를 추천하며 제 제안을 일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푸드 페스티벌이 끝나고도 매일같이 한국관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요리법을 배우고 김치 냉장고의 원리를 연구했죠.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5000년 발효 과학의 결정체예요. 한국 셰프의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김치의 발효 과정이 우리 아랍의 전통 발효식품과 비슷한 원리라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요구르트처럼 김치도 유산균 발효식품입니다. 다만 더 과학적으로 발전시켰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같은 채소를 두 곳에 보관해 본 거예요. 하나는 기존 고급 냉장고에, 다른 하나는 김치 냉장고에.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냉장고의 채소는 3일 만에 시들었지만 김치 냉장고의 채소는 2주가 지나도 신선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현재 월 150만 디르함의 폐기 손실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경영진을 특별한 만찬에 초대했어요. 2주간 공들여 준비한 한식과 아랍의 퓨전 요리들을 선보였죠. 이 향신료는 마치 우리 전통 향신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네, 바로 김치를 활용한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감칠맛이 우리 전통 요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로 만든 허무스의 맛에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라일라.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큰 난관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치 냉장고 도입이 승인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최고위 경영진들이었어요. 라일라, 당신 미쳤소? 프랑스, 독일도 아닌 한국 제품을요? 부사장 알만수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유럽 최고급 주방 기기만을 고집해온 그였기에 한국의 제품을 들인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는 중동 최고의 럭셔리 호텔입니다. 버즈 알 아랍의 위상을 생각해 보시오. 독일제 최신형 냉장고도 모자라 이젠 검증도 안 된 한국의 제품이라니.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증명하려 했죠. 선입견을 버리시고 한번 보시면. 선입견이라고. 라일라, 당신은
우리 호텔이 쌓아온 명성을 모르는 겁니까? 알만 스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유럽 왕실들도 인정한 우리 호텔에 한국 제품이라니. 당신이 미슐랭을 받은 건 프랑스 요리 학교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동양 기술을 들이자고요? 더 안타까웠던 건 주방 스태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의 수석 셰프들은 한국의 발효식품을 비위생적이라며 비난했고 김치 냉장고를 저급한 동양의 기계로 치부했어요. 발효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썩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우리 주방에 들인다는 겁니까? 수석 셰프 마르코의 비아냥거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동양 취향에 물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프랑스 요리 실력까지 의심받게 되었죠. 라일라, 당신 변했어요. 그 한국 셰프를 만나고 난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두바이 왕실 만찬 때였어요. 5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야외 뷔페를 준비해야 했죠. 당연히 모든 채소가 시들어버렸고 행사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보셨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과정, LG가 세계 가전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유럽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두바이 왕자였습니다. 나도 한국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네. 우리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편견 없이 전 세계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왕자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고착화된 주방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김치 냉장고가 주방에 설치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대부분의 셰프들은 냉장고를 외면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무슨 실험을 하겠다는 건지. 마르코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가장 손실이 심했던 허브류부터 시작했어요. 채소, 타임, 로즈마리. 각각 다른 온도와 습도로 설정하세요. 한국에서 온 기술 담당자의 설명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저는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가득했거든요. 식재료마다 최적의 환경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닌 식재료 맞춤형 환경 제어 시스템이에요. 첫 일주일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허브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말이 됩니까? 마르코가 김치 냉장고 속 채소를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싱싱했거든요. 로즈마리도 타임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작 이틀을 버티던 허브들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프랑스 출신의 부주방장 피에르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주방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식재료 폐기량 통계였습니다. 첫 달 폐기율이 90% 가까이 감소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4억 원 넘는 비용이 절감된 셈이었죠. 이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르코마저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치 냉장고의 특별한 기능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각 칸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와인 셀러보다 더 정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셰프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김치 냉장고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실, 육류실, 해산물실을 각각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면서 식재료 관리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이틀도 못 버티던 트러플이 2주가 지나도 완벽해요. 최고급 식재료를 다루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이보다 더 큰 장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트러플의 보관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건 엄청난 혁신이었죠. 라일라, 당신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는 주방 전체가 김치 냉장고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마르코가 두 번째 김치 냉장고 구매를 제안하기도 했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만든 발효 음식이라면 한번 배워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마르코의 이 한마디는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식재료 보관을 넘어 새로운 요리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된 거죠. 김치 냉장고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계기였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의 발효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피에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바로 전통 아랍 요리와 한국의 발효 문화를 접목하는 새로운 실험이었죠. 김치 냉장고의 성공적인 도입 이후 우리 레스토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셰프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이었어요. 라일라, 우리도 한번 김치를 담가볼까요? 마르코의 제안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썩은 음식이라며 비난하던 그가 이제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다니요. 우리 아랍에도 발효식품이 있잖아요. 요구르트처럼요. 어쩌면 김치도 비슷한 원리일지 모르겠어요. 피에르의 말에 저는 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발효는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 문화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 지혜였죠. 한국 셰프를 초빙해 김치 만들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낯설었지만 점점 흥미진진한 실험이 되어갔어요. 이건 정말 과학이네요.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재료의 배합비까지. 셰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작용을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통 허브로도 김치를 담가보면 어떨까요? 마르코의 제안으로 첫 번째 퓨전 김치가 탄생했습니다. 자타르와 사프란을 넣은 아랍식 김치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하네요. 중동의 향신료와 김치의 발효가 만나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한 겁니다. 이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이번에는 김치로 허무스를 만들어 볼까요? 전통 아랍 요리에 김치를 접목하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치 허무스, 김치 샤와르마, 김치 타진. 상상을 초월하는 퓨전 요리들이 하나둘 탄생했죠. 특히 김치 허무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소한 병아리 콩과 김치의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거든요. 손님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중동과 한국의 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우리 레스토랑의 퓨전 메뉴가 연일 화제가 되었고 예약은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미슐랭 평가단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퓨전 퀴즈이군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의 발효 원리를 다른 식재료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중동 허브로 만든 발효 소스는 어떨까요? 피에르의 제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타르, 사프란, 커민 등 중동의 향신료를 한국식 발효 방식으로 숙성시켜 본 거죠. 이건 혁명이에요. 발효를 거치면서 향신료의 풍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실험은 계속되었고 성공작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발효 자타르 페이스트, 사프란 발효 소스 등은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가 되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이 모든 과정이 김치 냉장고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정교한 온도와 습도 조절이 완벽한 발효의 핵심이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네요. 마르코의 말처럼 우리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라일라,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레스토랑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동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저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어떤 도전을 해볼까요? 우리의 실험은 계속되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동양의 것이 아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있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레스토랑은 연일 만석을 기록했고 예약은 6개월치가 꽉 찼습니다. 라일라, CNN이 우리 레스토랑을 취재하고 싶답니다. 마케팅 팀장의 보고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실험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중동과 한국의 맛이 만나 만들어낸 혁신적인 퓨전 요리.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CNN 특파원은 특히 김치 허무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통 아랍 요리와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맛의 세계라니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매출이 300% 증가했다고요? 재무팀의 보고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식재료 폐기율은 90% 감소했고 새로운 메뉴들의 인기로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고객층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유러피안 고객들은 물론 아시아 관광객들까지 우리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김치 허무스로 유명한 레스토랑이군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 레스토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리의 장르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슐랭 3스타 획득입니다. 중동 최초로 발효 요리를 메인으로 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된 거죠. 이 소식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의 작은 실험이 세계 미식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푸드 앤드 와인 매거진의 표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변 호텔들도 하나둘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두바이 고급 레스토랑의 필수품이 되었고 한국의 발효 문화를 배우기 위한 셰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죠. 우리도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지어 유럽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도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혁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라일라,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알 만수르 부사장의 말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군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두바이를 넘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국의 호텔들도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랍 마이너스 한식 퓨전이 하나의 장르가 되었네요. 새로운 미식 문화의 탄생을 지켜보며 저는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때의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요. 다음은 어떤 도전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의 실험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지혜를 받아들여 만들어낸 우리만의 새로운 미식 문화.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문화적 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입견 없는 도전이 있었죠. 라일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마르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 냉장고 도입을 반대하던 그가 이제는 우리 레스토랑의 혁신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양의 기술, 발효 음식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익숙한 것들의 경계를 넘어설 때 시작된다는 걸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많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혁신.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이제는 김치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로 시작하는 그의 하루는 우리 레스토랑이 이룬 문화적 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변화가 우리 레스토랑을 넘어 두바이 전체의 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김치 냉장고를 찾는다더군요. 마케팅 팀장의 보고였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김치 냉장고는 이제 고급 주방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식재료 폐기율의 획기적인 감소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한 달에 절약하는 식재료의 양이 얼마나 되죠? 거의 2톤에 달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환산하면 연간 자동차 10대가 내뿜는 양과 맞먹죠. 이런 성과는 두바이의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의 친환경 인증 기준에 식재료 폐기율이 새롭게 추가된 거죠. 라일라, 당신은 단순히 레스토랑의 매출을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알만수르 부사장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단순한 메뉴 개발이나 시설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 어떤 조합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우리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젓갈 발효 기술을 아랍의 해산물 요리에 접목하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두바이의 신선한 해산물과 한국의 발효 기술이 만나면 어떤 맛이 탄생할까요?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세대의 셰프들은 더 대단한 일을 해낼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능성이란 선물을 남겼으니까요. 마르코의 말처럼 우리의 도전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될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 특별한 냉장고를 볼 때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혁신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가 더욱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